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넘길 수도 있고 확대도 가능하고요. 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대입니다. 오늘도 빡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오픈소스 뽀개기 이미지 슬라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강좌는 위와 같은 스폰서분들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이미지 슬라이드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라이브러리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기다가 스위프트 슬라이드 쇼 깃이라고 입력하시면 나오게 되거든요. 제 첫 번째 이분이 만드신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제 영상 보시기 전에 이분이 만드신 라이브러리 한번 직접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잠깐 멈추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어떠신가요? 잘 구성이 되셨나요?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주시고요. 엑스코드 뉴 파일 프로젝트 앱 해주시고 이라고 해줄게요. 이미지 슬라이드 쇼 튜토리얼 언스플래시라고 제가 검색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들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 슬라이드 쇼 라이브러리가 외부 이미지 라이브러리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얼람파이어 이미지라든지 SD 웹 이미지, 킹피셔 등등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킹피셔를 사용해서 한번 이미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두 가지를 저희가 설치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 킹피셔를 사용하려고 하면 킹피셔 이미지 라이브러리랑 이미지 슬라이드 쇼 라이브러리 자체를 두 개를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두 개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쇼 인 파인더를 해줍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쇼 인 파인더, 그런 다음에 요거를 가져오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신 다음에 터미널 해주세요. 한글로 치셔도 됩니다. 그럼 터미널이 이렇게 열리겠죠? 여기서 cd 해주시고 띄어쓰고 저희 프로젝트 파일 아무거나 하나 드래그를 하세요. 그 다음에 엔터, 그런 다음에 cd 띄어쓰고 점점 해서 상위 폴더로 가줍니다. ls 눌러보면 지금 현재 프로젝트 위치랑 저희 폴더랑 동일하게 된 거예요. 클리어 한번 해줄게요. 여기서 이제 팟 이닛을 합니다. 팟 이닛을 하게 되면 팟 파일이 새로 생기게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팟 파일이 생겼죠? ls 팟 파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sudo vi 팟 파일 해줍니다. 그럼 여기다가 저희가 추가를 하면 되는데 i를 누르시면 인서트 모드로 지금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복사했던 거 붙여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희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복사하겠습니다. pod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미지 라이브러리는 킹피셔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을게요. ESC 누르시면 인서트 모드 해제가 됐죠. 그 상태에서 콜론하고 WQ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엔터, 그런 다음에 팟 인스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그 팟 파일을 얘가 설치를 하게 돼요. 킹피셔도 설치하고 이미지 슬라이드 쇼도 설치를 하게 되고 지금 다 설치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설치가 되고 한번 기존 프로젝트는 일단 닫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열었기 때문에 지금 팟 파일이랑 오픈소스랑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제 ls 눌러볼게요. 여기다가 일단 클리어 한번 해주고 ls, 그러면 이제 팟 오픈소스랑 같이 실행 환경을 할 수 있는 XC 워크스페이스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파일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오픈 해주시고 프로젝트 이름 해주시고 탭 누르면 자동 완성 되거든요. 그래서 .xcw까지 입력하시고 탭 누르시면 엔터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 열리게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진행하면 되는데 아주 간단해요. 먼저 메인 스토리보드로 오신 다음에 제 이미지 뷰를 추가할 거예요. Shift Command L 눌러서 UI 뷰 해서 여기다가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해서 제가 0, 0 높이를 한 300 정도 줄게요. 하이트를 300 정도 주고, 오토 레이아웃 잘 모르시는 분은 제 영상 중에 재생목록 오토 레이아웃 강좌 있어요. 그것만 보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여기서 일단 위에는 0 해줄게요. Add Constraint 하면은 이만한 크기를 얘가 잡았죠. 색깔 바꿔볼까요? 자, 이 위치에 지금 이미지 슬라이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눌러가지고 일단은
클래스를 이미지 슬라이드라고 변경할게요. 엔터 누르시고 그런 다음에 일단 뷰 컨트롤러 가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IB 아울렛 해가지고 바 이미지 슬라이드 마이 이미지 슬라이드 라고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다. 근데 지금 임포트를 저희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위에다 임포트를 해줍니다. 임포트 이미지 슬라이드 쇼. 그래서 요거를 이미지 슬라이드 쇼로 해주는 거예요. 아래 거. 그럼 요거를 연결만 시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Shift 커맨드 O 누르셔가지고 메인 해주세요. 메인 스토리보드로 가준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일치시켜야 되는 거라서 여기서 이 더하기를 눌러서 이렇게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연결이 된 겁니다. 있을 거라고 옵션을 이렇게 해제해 줄게요. 느낌표로.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방법이 뭐냐면 보통 그 전에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방법은 여기에서 끌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역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결국에 저희가 스토리보드에서 가져왔던 거를 했던 거는 전부 다 IB 아울렛이나 아니면 여기 그 메소드 자체라면 IB 액션이라고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이건 지금 아울렛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코드를 짠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 화면이 복잡해진다 하면은 이렇게 끄는 것보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how to use 돼 있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미지 소스가 필요해요. 이미지 소스를 제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멤버 변수로 let 해서 이미지 리소스라고 할게요. 리소시즈.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미지 배열인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저희는 킹피셔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킹피셔 소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옵션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만 하도록 할게요. URL 스트링이랑 플레이스홀더. 이 URL 스트링은 저는 제가 얘기했던 언스플래시 이미지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요걸 하겠다. 그래서 강아지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거를 이미지 주소 복사 해서 여기다가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스 홀더는 뭐냐면 그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미지가 없을 때, 이 인터넷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없을 때 대체할 이미지를 대신 그 디폴트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UI 이미지 한 다음에 저희 시스템 이미지 있잖아요. 시스템 이미지를 넣을게요. 시스템 이미지로 하고 이 시스템 이미지 네임을 제가 일단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SF 심볼즈 한번 실행해 볼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SF 심볼즈는 그겁니다. 그 저희 기본 이미지 있죠. 여기서 제공하는 아이폰이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기본 이미지를 뜻해요. 여기서 포토라고 입력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저는 여기서 뭐 포토 필로 그냥 포토로 한번 이미지를 채워 볼게요. 그러면 시스템 이미지를 포토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이미지 자체가 틴트 모드가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with 틴트 컬러를 틴트 컬러 있죠? with 틴트 컬러를 컬러 리터럴로 해서 한 회색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렌더링 모드를 점하시고 always 오리지널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회색으로 색깔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킹피셔 옵션은 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라서 상관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넌 하셔도 되고, 네, 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가 꼭 있을 거라고 느낌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요거를 한 5개 정도 다른 이미지를 또 제가 대체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이미지 리소스를 준비하시고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그 여러분이 이미지 자체가 인터넷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뭐 이미지 소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미지 소스로 해서 UI 이미지 넣으셔도 돼요. 이미지는 UI 이미지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네임드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이미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인터넷에서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설정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뷰디드로드가 되고 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이미지는 my image slide set image input을 통해서 저희가 위에서 선언했던 이미지 리소스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제가 한번 런을 해볼게요. 이렇게만 해도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이미지 슬라이드가 제공이 된 거예요. 지금 백그라운드 색이 제가 주황색으로 했는데 이미지 자체가 지금 보면은 사이즈가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미지 전체를 다 채우려고 하시면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오픈소스 한번 GitHub 볼게요.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것들이 있는데 쭉 설명 보시면 컨텐트 스케일 모드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케일 에스펙트 핏이 디폴트인 상태인 거고, 핏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전체를 다 일단 보여주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my image 슬라이드에 컨텐트 스케일 모드를 스케일 에스펙트 필로 하게 되면, 에스펙트 필로 해볼게 한번. 에스펙트 필로 하게 되면 일단 다 채우는 거예요. 하지만 기존 이미지가 조금 작다고 하면 더 넘어서겠죠. 정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꽉 채워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이미지는 이거를 좀 벗어났을 거예요. 일단은 화면만 다 채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이미지는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끝에가 사실은. 하지만 저희가 지정한 영역은 다 채웠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인디케이터 있잖아요. 페이지 인디케이터 여기. 요거 흰색 부분. 이 색 여기도 위치도 저희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뭐 왼쪽에다 넣어 볼까요? My Image 슬라이드에 페이지 인디케이터 포지션이라고 있는데 요거 이 포지션 자체를 이닛해서 왼쪽에다가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왼쪽에 패딩은 한 10 정도 주겠다. 그리고 버티칼은 바텀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요. 또 마이 이미지 슬라이드에 지금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거든요. 인터벌을 1로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마이 이미지 슬라이드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슬라이드, 트랜지션, 델리게이트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제가 런 해볼게요. 인터벌이 1초이기 때문에 1초에 한 번씩 얘가 움직이게 될 거예요. 왼쪽 같죠? 바텀이고 1초에 지금 한 번씩 얘가 계속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처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제가 기존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볼까요? 제가 기존에 했던 거는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요런 문양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따로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따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 부분은 제가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거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미지 슬라이드 쇼 있잖아요. 걔를 따로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my second 슬라이드 쇼라고 할게요. 슬라이드 쇼는 이미지 슬라이드 쇼다. 그쵸? 이미지 슬라이드 쇼인데 얘를 이제 클로저로 해서 제가 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값이 설정이 됐을 때 이렇게 안에 있던 녀석들이 여기로 쭉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let 슬라이드 쇼는 이미지 슬라이드 쇼 이거 리턴을 슬라이드 쇼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설정을 하고 여기로 쏙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런 기본적인 설정들 있잖아요. 이거를 위쪽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슬라이드 쇼에 일단은 이지 유저 인터랙티브 요거를 true로 제가 설정하고요. 이거는 그거예요. 터치가 가능하냐 뭐 그런 거 설정 제가 할 겁니다. 터치 가능 설정 제가 여기서 하고, 그런 다음에 슬라이드 쇼에 슬라이드 인터벌을 제가 2.5초로 할게요. 2.5초가 됐을 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슬라이드 쇼의 컨텐트 스케일 모드를
스케일 에스펙트 필로 또 해줄게요. 동일하게. 그러면 이거를 설정하면 되는데, 일단 뷰디드 로드보다 로드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먼저 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로드뷰에다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로드뷰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프린트 뷰 컨트롤러에 로드뷰가 호출이 되었다. 이 지금 이 슈퍼는 어떤 거냐면, 이제 스위프트에서는 만약에 결국 제가 지금 하는 게 UI 뷰 컨트롤러를 상속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UI 뷰 컨트롤러에 있는 로드뷰 그 로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리 짜놓은 게. 그거를 처리할 때 그걸 이제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조금 변형을 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변형을 시킬 때는 이렇게 슈퍼 로드 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강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제 그 글자를 썼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라벨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let 라벨 페이지 인디케이터 해줄게요. 이거는 라벨 페이지 인디케이터다. 요걸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 10장 중에 현재 두 번째 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제가 마이 세컨드 슬라이드 쇼를 페이지 인디케이터를 위에서 만든 라벨 페이지 인디케이터를 제가 지금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세컨드 슬라이드 쇼에 그 똑같은 동일해요. 셋 이미지 소스를 여기다가 동일하게 넣어줄게요. 이미지 리소스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걸 해야 되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 자신 뷰에 add 서브뷰를 통해서 집어넣어야 되죠. my second slide show. 지금 add 서브뷰가 뭐냐면 지금 메인 스토리보드에서 보시면 최상단에 뷰가 있잖아요. 이게 그 뷰 컨트롤러의 셀프의 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add 서브뷰를 하면은 요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거를 동일하게 지금 그러니까 스토리보드에서 작업하는 거를 그냥 코드로 옮겼을 뿐이에요. 제가 여기서 뭐 더하기 눌러서 UI 뷰를 이렇게 끌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끌어서 제가 많이 놓잖아요. 이게 add 서브뷰가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 슬라이드 쇼라는 거를 제가 그 UI 뷰 해가지고 클래스 바꿨잖아요. 그거랑 지금 동일한 행위를 제가 코드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NS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로 제가 한 번에 묶어서 처리를 해줄게요. 액티베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안에 있는 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배열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my second slide show의 왼쪽이죠. 왼쪽은 리딩 앵커라고 합니다. 리딩 앵커의 컨스트레인트를 equal to self view에 리딩 앵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금 저희가 메인 스토리보드에서 여기 왼쪽 앵커 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기 앵커 걸었죠? 이게 동일한 거예요. 지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앵커 걸고 했던 거를 지금 코드로 단지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컴마 해주시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건 전부 다 액티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했어야 됐잖아요. 리딩 앵커 이즈 액티브는 true입니다. 이거를 한 번에 처리할 때는 이렇게 배열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인 겁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게 NS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 이거든요. 그거를 전부 다 액티브로 처리하겠다 그 뜻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리딩도 했고 왼쪽도 했고 오른쪽도 앵커 걸어줄게요. 오른쪽은 트레일링이죠. 트레일링 앵커 컨스트레인트는 equal to self 뷰의 오른쪽이죠. 최상단 뷰의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레일링 앵커를 걸어주고, 그리고 제가 바텀으로 해줄게요. my second slide show의 바텀 앵커는 constraint equal to self의 뷰에 바텀 앵커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만 지정을 제가 해줄게요. 높이는 제가 한 300, 동일하게 300으로 해줄게요. second slide show의 height 앵커 constraint equal to constant 요거를 300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컴마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마이 세컨드 슬라이드 쇼 자체가 오토 레이아웃을 거는 거기 때문에 트랜슬레이트 오토 리사이징 마스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트랜슬레이트 오토 리사이징 마스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마이 세컨드 슬라이드 쇼에 트랜슬레이트 오토 리사이징 마스크를 폴스로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런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런 하게 되면 뷰디드 로드보다 로드뷰가 먼저 호출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슬라이드가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검은색으로 글자가 돼 있잖아요. 이 글자색을 제가 바꿔줄게요. 라벨 인디케이터 요 글자색. 지금 라벨 인디케이터 따로 빼줬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빼준 거거든요. 그래서 라벨 인디케이터에 텍스트 컬러를 나는 흰색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주고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흰색으로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예시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여기다가 약간 백그라운드 비즈를 제가 넣었어요. 이 라벨에다가. 그거를 같이 지금 해보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자체를 그냥 저는 UI 뷰 자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위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여기다가 라벨 비지 뷰라고 해줄게요. 이거는 UI 뷰인데 요거도 렛 해서 뷰는 UI 뷰다. 리턴 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 뷰에 대한 설정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에 난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제 컬러 리터럴로 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아더 누르시면 여기서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아마 한 이 정도 회색으로 한 다음에 오파시티를 제가 한 이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41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코너를 조금 둥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뷰의 레이아웃을 코너 레이디어스를 한 12 정도로 제가 주고, 요거도 그 트랜슬레이트 오토 리사이징 마스크를 폴스로 처리하겠습니다. 폴스로 처리하고, 그러면 이제 그 슬라이드 쇼 트랜슬레이트 오토 리사이징 마스크도 그냥 위쪽에다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슬라이드 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라벨 비지 뷰를 제가 추가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 세컨드 슬라이드 쇼에다가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해 줄게요. my second 슬라이드 쇼에 add 서브 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쇼 안에다가 제가 라벨 비지 뷰를 넣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동일해요. 여기 했던 것처럼 ns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 똑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이지 액티브 이런 식으로 쭉 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라벨 비지 뷰에 이거는 저는 이제 센터를 중앙에 맞춰줄 거거든요. 그 제 오토 레이아웃은 뭐라고 했죠? 항상 크기랑 위치입니다. 크기랑 위치를 정해줘야 돼요. 지금 UI 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기도 제가 정해줄 거예요. 일단은 Y 위치는 제가 센터 X 앵커 X축이죠. X축을 컨스트레인트를 equal to 라벨 페이지 인디케이터 있잖아요. 저희 따로 뺐던 라벨 페이지 인디케이터의 센터로 맞춰주는 거죠. 센터 X 앵커로 맞춰주고, 그런 다음에 라벨 비지뷰의 센터 Y 앵커를 Y축은 constraint equal to 라벨 페이지 인디케이터의 센터 Y 앵커로 맞춰줄게요. 그런 다음에 위스랑 크기만 제공하면 됩니다. 이제 라벨 비지뷰의 위스 앵커를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 저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려고요. equal to 하신 다음에 멀티플라이어를 제가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 라벨 페이지 인디케이터에 그 위스 앵커 있죠. 그러니까 가로 크기랑 가로 크기 대비해서 1.2배 정도로 하겠다. 멀티플라이어가 뭐냐면 1로 제가 멀티플라이어를 1로 하게 되면 이 라벨 페이지 인디케이터의 가로 크기랑 동일하게 얘를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1.2로 해서 약간 더 크게 더 넓게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하이트도 동일하게 해줄게요. 하이트 앵커는 라벨 페이지 인디케이터의 하이트 앵커의 1.2배 정도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아마 돌려볼게요. 돌리면 아마 되긴 될 건데 얘가 그 라벨을 덮을 거예요. 안 덮었나요? 지금 보시면 약간 글자가 흰색이잖아요. 아니, 글자 회색이잖아요. 제가 요거를 색깔을 요거 색깔 말고 다른 색깔로 넣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노란색으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제가 얘를 덮었단 말이에요. 그쵸? 덮어서 이렇게 된 건데 뷰 중첩이나 이런 거 확인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뷰가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시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덮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덮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요 위쪽에다가 위치를 옮겨 줄 거예요. 옮길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게 있어요. 이거를 지금 아래쪽에다가 앵커 다 걸고 나서 그 마이 세컨드 슬라이드 쇼에 있는 지금 모든 하위 뷰들 있죠. 하위 뷰들을 중에서 얘를 나는 가장 맨 앞에 두고 싶다. Z축으로 가장 많이 앞에 두고 싶다. 그럴 때 이제 bring sub view to front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라벨 페이지 인디케이터 있잖아요. 얘를 맨 앞으로 두겠다. 마이 세컨드 슬라이드 쇼가 가지고 있는 뷰들 중에 아래 하위 뷰들 중에 난 얘를 가장 먼저 앞으로 내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마이 세컨드 슬라이드 쇼에 애드 서브뷰를 했다는 거는 얘가 라벨 비지 뷰가 하위 뷰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마지막에 들어갔기 때문에 얘를 덮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억지로 강제로 이제 맨 앞으로 둠으로써 이제 글자가 보이게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런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런을 하게 되면 자 흰색이 보이죠? 그러면서 제가 요거 또 눌러볼게요. 이거 누르시면 이제 뷰 중첩 이런 거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설정했기 때문에 설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가 글자가 제일 앞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맨 앞으로 글자를 제가 옮긴 거고 그리고 이제 설정만 하면 돼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일단 백그라운드는 제가 기존 거로 바꿀게요. 다시 그 페이지 인디케이터를 제가 오른쪽에 좀 두고 싶어요. 오른쪽에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my second slide show의 페이지 인디케이터 포지션을 나는 이닛으로 해서 아래쪽에 라이트 패딩을 한 20 정도 주고 버티칼은 내가 커스텀 바텀으로 하겠다. 그리고 패딩은 20 정도. 이 상태에서 제가 런을 해볼게요. 자, 어떻죠? 지금 좀 붕 떴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얘는 좀 붕 떴잖아요. 그런데 제가 패딩 20을 했다라는 건 여기가 붕 떴으니까 제가 마이너스 10으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10. 그럼 아래쪽으로 내리는 거거든요. 더. 자, 이제 좀 괜찮죠? 볼만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로 이렇게 보였는데 제가 만약에 요거를 제가 했던 거는 아이폰 11 프로였는데 제가 요거를 SE로 변경해 볼게요. SE를 변경하고 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죠? 요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폰 작업하실 때는 이게 노치 디자인이냐 노치 디자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런 처리를 또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항상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아래쪽 하위 부분 노치 디자인 요거를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치 디자인이냐 아니냐를 판별을 해야 돼요. 그 익스텐션으로 제가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데 제가 익스텐션으로 이렇게 아래쪽에 해줄게요. 그래서 UI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 UI 디바이스는 뭐냐면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죠. 이 앱이 구동되고 있는 디바이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에서 헤즈 노치가 있느냐를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반환하는 값이 불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iOS 11 이상부터 가능한지 제가 전처리기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Available 플랫폼 iOS 11.0이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만약에 UI 애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윈도우의 카운트가 0이라면 노치가 아니죠. 노치가 return false 노치가 아닙니다. 렛에서 탑을 가져올게요. 탑이죠. 그러니까
화면의 탑 부분을 말합니다. UI 애플리케이션의 쉐어드의 윈도우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윈도우 중에 세이프 에어리아 인셋의 윗부분이 그쵸? 리턴 탑이 20보다 크다면 20보다 크다는 말은 뭐냐면 노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요거 보시면 이 세이프 에어리아가 여기까지 돼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 돼 있는데 아이폰 일반적인 건 아마 여기까지인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을 넘었다는 거는 노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가 20을 넘었으면은 노치가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걔를 반환을 하는 거죠. 그게 없다고 하면은 노치가 아닌 거고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return false로 제가 해줄게요. 그럼 이거를 이제 노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제가 이쪽에다가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뷰드 로드가 호출이 됐을 때, 아니다, 여기 로드 뷰에서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제가 프린트로 UI 디바이스 current has notch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UI 디바이스 current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장치죠. 현재 장치가 노치가 있느냐, 즉 이거를 제가 발동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아이폰 SE이기 때문에 노치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return false가 된 거예요. 노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이폰 11 프로로 다시 돌려볼게요. 여러분 항상 이제 노치 디자인이 아니냐 이거를 항상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노치가 있죠. 노치가 있기 때문에 true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노치 디자인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패딩을 아래쪽으로 10으로 하면 되겠죠. 그쵸? 근데 노치 디자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패딩을 위쪽으로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여기서 넣어도 되겠죠? 아니면은 여기서 노치라고 하면은 UI 디바이스에 커런트가 노치가 있다면 하면은 이게 true라면 나는 마이너스 10을 반환하고 그게 아니라면 나는 20을 반환하겠다.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딩 값을 넣을 때 이게 노치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0을 해주고 노치가 아니라고 하면은 20으로 위로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런 해볼게요. 지금 현재는 아이폰 11 프로입니다. 노치가 있는 디자인이죠. 이런 식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아이폰 SE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죠? 자, 이상이 없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사용자가 이제 앱이 런칭이 됐건 했을 때 아이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뭐냐면 한 가지 디자인으로만, 한 가지 크기로만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아, 이게 아이폰은 계속 지금 SE 디자인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요거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런 식으로 처리는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걔가 팝업이 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다가 뷰디노드 아래쪽에다가 오브젝티브 C 메소드로 하나 빼줄게요. 그래서 did 탭, 얘가 탭이 됐을 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샌더, 이게 선택됐다는 녀석이죠. UI 탭 제스처 레커그나이저가 일단 디폴트로 nil이라고 해줄게요. 해주고 프린트 뷰 컨트롤러에 did 탭이 호출이 됐다 해주시고, 이 부분은 이제 탭 제스처를 제가 달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지금 세컨드 슬라이드 쇼에다가 제가 탭 제스처를 달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달게 되는 거죠. let 탭 제스처죠. 탭 제스처는 UI 탭 제스처 레커그나이저인데 타겟을 이제 자기 자신으로 하는 거죠. 셀프. 그 다음에 액션이 이제 셀렉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오브젝티브 C에 있던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브젝트 C 얘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did 탭을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택이 됐을 때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이 언더바 부분은 이름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안 하시게 되면 그냥 샌더가 여기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디드 탭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샌더가 지금 보이게 되죠. 이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지금 만든 탭 제스처를 My Second Slide Show에 제가 붙여볼게요. Add 제스처 레코그나이저를 위에서 받은 애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탭을 했을 때 이 아래쪽이 실행이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아래쪽 누르면 이렇게 탭이 쭉쭉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탭을 했을 때 얘가 확장이 되면 돼요. 얘가 그러니까 새로운 화면이 열리면 되는 겁니다. 렛에서 풀스크린 컨트롤러라고 하나 받아줄게요. 마이 세컨드 슬라이드 쇼에 프리젠트를 해주면 되거든요. 이분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프리젠트하고 컴플레션도 있는데 셀프 자기 자신을 열고 이게 완료가 됐을 때는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냥 닐로 처리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런을 해볼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본적인 그 디폴트 슬라이드 쇼가 된 겁니다. 여기서도 물론 설정이 가능해요.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거도 디자인도 제가 바꿀 수가 있고 라벨로 제가 바꿀 거거든요. 이따가.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확대도 가능해요. 더블 클릭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 제가 요거를 프레젠트 했을 때 나오는 애가 뷰 컨트롤러인데 요거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왜 받았냐면 여기서 이거를 가져와야 여기서 이제 설정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지금 뜬 화면에 슬라이드 쇼에 컨텐트 스캔 모드도 바꿀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제가 라벨 인디케이터를 따로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벨을 따로 만들 거예요. 제가 위쪽에다가. 그래서 위에다가 제가 라벨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이게 보니까 여기서 저희가 기존에 라벨 인디케이터를 해가지고 설정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라이브러리 자체가 먹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그냥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풀스크린 컨트롤러에서 슬라이드 쇼의 페이지 인디케이터를 라벨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라벨 인디케이터, 라벨 페이지 인디케이터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벨을 제가 넣어서 강제로 그 라벨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쵸? 이게 눌렀을 때 이 안 떠가지고 이거를 제가 따로 그냥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let by label indicator를 해줄게요. 요거 이제 UI 라벨로 해주고 이거의 라벨은 UI 라벨인데 리턴 해줘야죠. 라벨. 그러니까 지금 항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자체가 클로저이기 때문에 여기 있던 것들이 설정이 돼서 열로 쭉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라벨의 텍스트 컬러를 제가 흰색으로 할게요. 흰색으로 해주고 라벨의 이제 폰트를 UI 폰트 시스템 폰트로 사이즈 한 16 정도 해줄게요. 그리고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라벨의 텍스트를 제가 넣어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오토 레이아웃을 잡을 거기 때문에 트랜스레이트 오토 리사이징 마스크를 false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그럼 라벨 마이 라벨 인디케이터를 추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열렸을 때 요게 열렸을 때 제가 추가를 해줄 거거든요. 열렸을 때 풀스크린 뷰 컨트롤러의 뷰에 얘도 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add 서브 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나는 마이 라벨 인디케이터를 해주겠다. 그런 다음에 동일하게 설정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그거대로 해줄까요? 마이 라벨 인디케이터의 탑 앵커는 constraint는 equal to 풀스크린 뷰 컨트롤러의 뷰의 탑 앵커로 제가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컨스탄트를 제가 한 10 정도 띄워줄게요. 그리고 이젝티브를 true로 해줄게요.
근데 제가 그 오토레아에서 항상 뭐라고 했죠? 위치랑 크기다. 근데 크기 같은 경우에는 라벨은 폰트가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가 크기를 알아요. 그래서 위치만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라벨은. 그래서 위치 일단은 X축 그 Y축 잡았죠. 탑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X축만 하면 돼요. X축은 제가 정가운데 할게요. 마이 라벨 인디케이터의 센터의 X 앵커는 컨스트레인트를 equal to 풀 스크린 컨트롤러의 뷰에 센터 X 앵커 하면 되겠죠? 이지 액티브는 true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제가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열리면서 ASDF가 지금 열리게 된 걸 볼 수가 있죠. 요거를 요게 지금 센터로 하지 말고 그 세이프 에어리어로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세이프 에어리어거든요. 그러니까 세이프 에어리어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를 탑을 뷰의 탑이 아니라 뷰의 세이프 에어리어 레이아웃 가이드에 탑 앵커를 할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런 해보겠습니다. 자, 됐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먼저 얘가 열렸을 때 현재 이 이미지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총 이미지의 카운트가 어떻게 되는지만 전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열리면서 라벨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마이 라벨 인디케이터의 텍스트를 지금 일단 현재 페이지를 가져야 될 거거든요. 현재 페이지는 이제 렛 해가지고 current 페이지 스트링이라고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풀 스크린 컨트롤러에 슬라이드 쇼에 current 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0부터 인덱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더하기 1을 해줄게요. 제가. 그런 다음에 요거 전체를 스트링으로 감싸서 문자열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current 페이지 스트링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my label indicator의 텍스트는 current 페이지다. 페이지 스트링이다. 그리고 이렇게 슬래시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풀 스크린 컨트롤러의 슬라이드 쇼에 총 이미지의 카운트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런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누르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이제부터 뭘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얘가 제가 넘겼잖아요. 이미지를 넘겼을 때 이게 몇 번째인지만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제 이 오픈소스에서는 제공해 주는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my image 슬라이드 그 델리게임 메소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익스텐션으로 하나 빼서 해줄게요. 뷰 컨트롤러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뷰 컨트롤러죠. 이미지 슬라이드 쇼 델리겟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did change가 있어요. 몇 번째가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did change current page 요게 있거든요. 요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프린트 제가 해줄게요. 컨트롤러에 did change current page가 호출이 됐다. 그래서 current page called 한 다음에 얘가 잘 봤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페이지 지금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현재 그 변경이 된 페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지금 알려고 하면은 결국엔 이제 델리겟 패턴이기 때문에 델리겟을 서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지금 did 탭 하면서 델리겟 서로 연결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결국에 풀스크린 컨트롤러에 있는 슬라이드 쇼의 델리겟과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풀스크린 컨트롤러의 슬라이드 쇼의 델리겟이 내 자신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넘겼어요. 아는 거죠, 지금. 1번 페이지다. 2번 페이지다. 3번이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즉, 그러면 이거를 알 때 이 텍스트만 변경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델리겟 패턴이 들어올 때 저희가 라벨 따로 뺐잖아요. 그래서 my 라벨 인디케이터의 텍스트는 스트링을 한번 감싸주고 페이지에 이거 배열이기 때문에
0번부터 0베이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주는 겁니다. 플러스 1을 해주고 더하기 이미지 슬라이드 쇼에 이미지스의 카운트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스트링도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맥에벤스로 들어온 이미지 슬라이드의 카운트랑 현재 페이지가 알기 때문에 요거를 화면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고 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5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 위치에 그대로 있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아이폰 11 프로에서도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식으로 이미지 슬라이드 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추석인데 가족들과 좋은 시간, 오붓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